안녕하십니까. 한상무입니다. 3월 1일 3.1절 날 펼쳐지는 뜻깊은 일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3.1절이 일요일이어서 내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죠. 그리고 월요경마가 펼쳐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경절의 인기마 11번 이클립스 엘리가 과연 선행에 나설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레마가 있죠. 안쪽에 6번 라비타, 얘가 뒷심이 좀 부족하긴 해도 초반 타임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휴양후 돌아왔던 2번도 뒷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직전에 따라가서 뒷심 부족으로 3착에 그치고 말았지만 안쪽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 적극적인 선행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야죠.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1번 게이트 이점을 받았던 11번이 이번에 외곽에서 과연 선행에 나설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죠. 자, 이번 경주는 그래서 선두권 공방, 선두권 전개의 변동성을 대비를 하는 선에서 입상마를 가려낼 것 같습니다. 선입이 가능한 마필 신마지만 5번 플라잉 스마트가 잠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외곽에 뛰었던 마필들 중에서는 8번이나 9번 정도가 기본은 있는데 아직 뒷심들이 그렇게 확실치 않아요. 다만 이제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건 현장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신마 중에서 10번이 있는데 얘도 또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우회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이번 경주는 선두권 변수 고민을 하시고 신마 변수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불확실하죠? 여차하면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심만 좀 잡아드리면은 5번 정도는 한번 믿어보자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행력이 확고한 마필이 8번입니다. 예순이, 애순이, 얘가 선행이에요. 물론 어설픈 선행마들이 안쪽에 몇 도가 있어요. 결국은 8번이 늦바라지 않는 이상 얘가 제일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갈 수 있는 마필 중에서는 10번이 역시 대표성을 가지죠. 지난번에 보여줬던 모습,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은 못했어도 3착, 3차 앞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면은 선입의 안정감은 얘가 최고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누구냐 요건데, 9번 파카시아인이 아직은 입상하지 못했지만 점차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 정도 관심 가져보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배팅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배당도 없고 현장 판단해서 강약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결정을 했습니다. 얼핏 봐서 강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4번이 지난번에 같이 싸워서 이겼던 마필들이 여기 한 5두 정도가 있는데, 그때 얘가 이착을 하면서 다른 마필들을 이겼던 이유는 안쪽에서 선행에 성공했기 때문이고, 그때 졌던 1번이 이번에는 게이트 2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보여줄 가능성 여지가 있고, 자리를 못 잡았던 5번 필승 여제도 이번에는 4번 바로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때 패배했던 마필 중에 외곽에 있는 7번은 취입이 늦었죠. 상대적으로 취입이 늦었는데 취입걸음은 확실하게 확인이 됐던 상태. 4번을 과연 절대 강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선행 변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립이나 취입권에서도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제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경주는 인기마 2마리 중에서 1마리 정도는 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번은 선취비 자유롭죠. 1400 안떼 봤습니다만 능력이 비교적 안정적인 마필이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최선을 다했던 결과인데 얘 선행 타임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번에 선행 갈 수 있을까 보니까 택도 없어요. 위험해 보이는데, 안쪽 이점을 가지고 있는 4번이 11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전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첫 입상 한번 타진해 볼 만하죠.
나머지 마필들은 아직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나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은 이 두 마리 정도. 자, 이번 경주 노림수를 어디다 두느냐? 4번을 놓고 한번 방향을 잡으신다면 선택의 여지가 많아질 것 같으네요. 자, 쉬운 경주들은 좀 쉽게 풀어볼 가능성이 있어요. 3번 안쪽에 뒷점 가지고 있고 초반 타임이 나오고 있죠. 빠른 선행은 아니지만 출전마 중에 얘보다 빠른 선행력을 보인 마필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취입의 대표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서 선행 대표, 취입 대표.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요 두 마리만 인정을 하고 힘을 좀 실어볼까 고민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직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힘을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자, 변수의 가능성 가지고 있는 두 마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선행 변수 6번 잠재력 있는 선행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험장에서 체크하시고 자, 선입이나 추입권에서는 2번과 8번이 있는데 그중에 2번은 지난번에 이제 갇혀가지고 자기 능력을 다 보이지를 못했는데 끝걸음도 괜찮았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누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까? 이거를 가장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천승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김영곤이가 타고 있는 6번, 운조 프린스. 선행을 한번 노려볼 것 같아요. 승운전이긴 합니다만은, 적응했던 거리고, 상대는 1번입니다. 시슈. 얘도 선행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마필만 뛰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2번이 그야말로 꼽사리를 한번 껴들을 것 같은데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선행 간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다 비교적 꾸준하다는 점에서는 1번, 6번이 싸우면은 얘가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것도 같은데 전개 나름이죠. 어쨌든 3두의 선두권 공방.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마필이 3번입니다. 취입력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세게 팔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만 취입을 하는 게 아니고 여지가 남아있는 마필들이 있는데 5번 총알 지난번에 보여줬던 취입거라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기복이 좀 있긴 합니다만 8번 세인트도 끝까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취입력이 좋기 때문에. 자, 충만한 3번 안정감을 놓고 본다면 2번도 중심에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승식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죠. 뒷심이 약하긴 하지만 이번의 선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선행되면 이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 선행력을 보여준 마필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인정을 하죠. 버티고 못 버티고는 얘한테 달린 거죠. 또 상대마들이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자, 일단 선행을 기준으로 가면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한 건 맞는데 아직 뒷심 결정력이 좀 불확실한 마필이고 외곽의 11번도 애매하죠. 자, 취입력을 따지니까 9번 정도가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왔다 갔다. 그렇게 따지면 뭐 4번이라고 해서 취입을 못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1번은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걸음들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 자, 이번 참경주는 끝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압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상태도 보시고 여러분들 느낌 오는 마필 과감하게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로 경주 조교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마가 5번 참 빠른 말인데 선행 여부가 관건 선행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고 1번 머니 포시주는 취입의 대표성 1800을 지금 첫 도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취입 각질상 유리한 조건. 지난번에 얘가 선행 가서 우승을 했고 얘가 취입으로 이착을 했으니까 지난번과 같은 결과를 똑같이 끌어내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뭐 지들끼리만 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도전해 볼 만한 마필들은 여러 두가 있죠. 물론 6번도 직전에 머리차 3차기니까 이번에 아쉬움을 한번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는데 나머지 마필들을 쭉 보니까 여지가 있는 마필들이 참 많습니다. 여차하면 5번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 자, 서로 경조 저격장 승부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4경주 연속으로 저격장 들어가죠. 인기마 3두에 대한 평가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1600안 뛰어봤죠. 코스 2점을 가지고 있고 순발력도 그럭저럭 괜찮고 뒷심도 나쁘지 않고 1300, 1400 뛰면서 2, 3, 4착 꾸준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승이 없죠. 그리고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 7번 볼까요? 취입력은 두 차례 확인됐으니까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1600 그런데 안 뛰어봤죠. 전개 양상에 따라서 얼마인지 바뀔 수 있는 구도.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단아가가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건데 선입을 할 수도 있고 취입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단아가한테 달려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3두의 인기마의 능력과 특징으로 봤을 때 얘들만의 싸움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얼마든지 선두권에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있어 보이는 상태고 선임이 취권의 다코스들도 널려 있어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셋 중에 한 마리는 무조건 꺾을 것이고 여차하면 두 마리까지도 날릴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죠. 자, 9번 황금어장이 선행 가면은 1600이지만 뒷심으로 봐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여져요. 4번 송당 황태자가 취권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능력이니까 선행 가고 취입하고 땡? 자, 아니라면은 뭐냐?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죠. 취권의 변수는 1번도 있고 승제 처리의 7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지가 있습니다. 선행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3번이나 6번에서 선행 변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특히 그중에 3번은 거리 경험은 없지만 최근에 선행력이 안정적이고 6번은 이제 기복이 있고 한 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무시하고 자 그래서 얘네들 선두권 취권의 얘들을 놓고 인기마 두 마리 붙여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만 좀 고민하시죠. 이 안에서 끝날 겁니다. 자, 부산 오경주 숨은 그림 찾기 들어갑니다. 인기도가 이렇게 분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절대 능력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대적 인기일 뿐이죠. 1400 안대 받고 외곽에서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마필이 인기를 그래도 가져가는 정도의 편성이라면 이거는 뭐 이변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부산 오경주 터집니다. 인기마들은 팔리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팔리는 이유가 인기 순위죠. 인기 순위인데 인기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예상가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왜 선택이 되느냐.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인데 게이트 위점에 장출 기주까지 타고 있으니까 확실해 보이죠. 자, 3번은 마이안데 1400, 1600에서 연승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 선행 선입이 가능한 마필이라는 특성 만만치 않습니다. 얘네 두 마리. 자, 외곽에는 또 CC1이가 타고 있으니까 뒤내도 선행력이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3파전 구도 누가 나가고 누가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이렇게 뭉쳐서 접전을 벌이게 될지는 유동적이에요. 반사이익을 볼만한 마필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5번입니다. 잔해평 마필이고 취입도 가능한 마필이라는 점에서 인기마 3파전 구도 속에 내가 다코스 3보까지 고려하시면 2번 현장 판단하시죠. 자, 부산 육경주
경남 신문배 리스트드급입니다. 뭐 특별 경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경주는 지금 빠른 마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선행 싸움이 상당히 치열할 것 같은데 4번이 선행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고 선행 1번도 3번 클리워리 위너도 최근에 보여준 게 다 선행이죠. 지난번에 선두 외곽 전개하고도 버텨냈는데 지난번에 전개가 빨라가지고 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돌고 어쨌든 버텨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4번, 3번이 선행을 놓고 한판 격돌. 누가 더 빠를까 보니까 4번이 조금 빠릅니다. 4번이 조금 빨라요. 자, 2번 청춘은 자유가 게이트 위점으로 얼만큼 요 틈새에서 역할을 해낼지가 관건. 선두권이 좀 치열해질 것 같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마필들은 결국 이제 선임이나 추위권에서 나올 것 같은데 외곽에 8번 무한나르샤, 취입잠자리에 있는 5번 다나카에 무한나르샤를 놓고 선별 작업 들어가 보시죠. 자, 8경주 수목님 찾기 들어가겠습니다. 1번 클럽 큐가 이제 안쪽 게이트 오랜만에 김하연 기수가 입상을 또 한번 내려볼 수 있는 찬스 같긴 한데 선행은 안 됩니다. 얘보다 훨씬 빠른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어요. 앞서운이 상당히 치열해질 전망, 코스 2점만 가지고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편성이다라는 점이 문제고 인기 선행마 중에서는 10번이 있으나 얘조차도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의권, 시권까지 기회가 열려있는 상태. 1번과 10번 중에 하나는 꺾고 출발할 겁니다. 자, 오늘 부산 마지막 경주 역시 7경주네요. 12번 퍼니와일드 승군전입니다. 선행마죠. 선행마 승군전 최외가 걱정이 좀 되는데 안쪽에 아무리 찾아봐도 얘를 이길 만한 선행마가 보이진 않아요. 한 마리 있다면 이제 2번이 될 텐데 경윤이가 얼만큼 치고 나올 수 있을지 1800은 부산에서는 코스 2점이 유리합니다. 안쪽이 짧으니까 출발부터 1코너까지. 자, 이 부분. 그 부분을 이제 12번이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승군전이라는 점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9번만 마통령의 역할이 또 고민돼요. 전형적인 선행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사실 입상했던 결과들을 보면은 선두권에서 전개가 따라줬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선행마예요. 사실상. 자, 그래서 이 세 마리에게 전개 숙제가 지금 주어진 상태. 어떻게 풀어낼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바뀔 것 같죠. 자, 우리는 이럴 때 뒤에서 기회를 볼 수 있는 마필들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4번 심력 승군전입니다. 6살 상관없고 10번 스톤파이터 58kg 부중 이거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6살 7번도 취업력이 있으니까 얘들 중에서 변수가 나올 것도 같은데 58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선두권 공방의 반사 이익을 한번 감안해서 선택을 해보시죠. 자, 구경주 역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죠. 7살짜리 빅스고에게 너무 과도한 관심과 인기가 집중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취임력은 좋습니다. 지난번에 2차는 최적 전개였어요. 2번 달고 최적 전개. 자,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풀어낼 수 있을지 유동적이죠. 선행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1번. 안쪽에 2번도 있죠. 얘는 전형적인 선행마 5개월 휴양. 여기에 6번 충분했습니다만은 선행력에 있어서는 뭐 전혀 손색이 없는 이 3두가 선두권 공방을 펼칠 것이고 선의권에는 9번마 블랙벨트가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는데 각질이 좀 자유롭다는 것이 최대 강점. 전개 따라서는 5번도 여지는 남아있어요.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노트 플레이
네임밸류로 보면 노트 플레이도 찬스가 왔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10번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놓고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 저는 얘를 놓고 선두권, 추이권 변수까지 다양하게 한번 선택해보자 라고 전략을 좀 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자, 3월 1일 오늘 일요일에 마지막 경주 4번마 원평 스킷 돋보이는 선행력. 선행형 마필 중에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얘는 선행마라기보다는 도주마로 분류를 해야 돼요. 7전 6번의 입상을 기록하고 있고, 선행 못하면 이런 말들은 무너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나름 선행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에 몇 두가 있습니다. 애들도 선행을 노려보려고 할 텐데, 이 4번과의 싸움에서 이기긴 힘들 것 같고, 4번을 얼마큼 괴롭히느냐. 설령 먼저 나선다고 해도 이 4번은 마필 특성상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압박하고 들어올 겁니다. 어쨌든 4번 순조롭게 선행하냐 마냐. 결국 이제 뒤에서 따라올 수 있는 마필들한테 기회가 올 것 같은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취입이니까 조금 천천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같은 취입이면 11번은 오히려 배팅 메리트가 있죠. 자,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이 선의권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마필들이 누가 될 것이냐는 것인데, 두 마리가 될 것 같아요. 8번, 10번. 구도상으로 보니까 얘를 복병가능권에 놓고서 고민을 해보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 경주 후에 월요일 날도 서울 경주, 제주 경주, 월요 경마가 펼쳐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